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벗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니까 예. 주변에 남자가 무슨 요리하느냐 한 울만 판는 심정으로 음식 분야는 뭐 여행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측면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축제에 있어서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그 축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한 걸음도 여행처럼 인생은 축제처럼 보는 사물이 다르고 족적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길을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즐겁게. 예,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수상 소감을 하시면서 어떻게 좀 몸으로 느끼냐 그랬더니 내가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기분 좋은 그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특별한 분, 멋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동아일보 이기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와 보니까 사무실도 좋아졌고요. 예,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좀 고차원화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기진 기자님은 뭐 그동안 많은 분들 또 알고 계실 텐데요. 동아일보에서 30년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요리하는 기자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이기진 기자님과 나눌 이야기는 그간에 이제 뭐 관광이나 축제나 음식 관련된 분야에서 관광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고 또 관련 컨텐츠에 대한 또 관심과 필드 일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조금 500명대로 좀 낮아졌네요. 근데 항상 불안하죠. 관광과 축제 쪽으로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이 숫자가 언제쯤 줄어들지, 음. 또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될지, 정부의 계획은 제대로 될지, 그 속에서 우리 축제와 관광하는 사람들 예. 어떻게 또 꽃을 피워 나갈지 항상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 어쩐다 작년 연말에 그러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광이나 축제 이쪽 문화 영역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관광 분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정말 주변에서 사람들을 보면 예. 여행하시는 분들 일단은 뭐 90% 이상이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고 직원들은 뭐 거래 다 이제 다 쫓겨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제가 취재한 건데 이제 축제 운영자들 예. 또 설비 또 조명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무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들 또 공연에 직접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분야에 계신 분뿐 아니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또 방역에 나서는 공무원들 다 힘들죠. 하루빨리 이 장막이 거쳐야 긴 터널을 지나가야 이제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나눠보고요. 지금 저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산음식이 산음식이다. 맛있는 대전을 위한 식탐.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요리사 기자와 떠나는 대전 미각 여행, 미각기행 네. 이런 책들을 많이 저서를 갖고 계신데 이게 다 특징이 이제 음식, 그렇죠. 네네네. 음식 관련된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좀 아까 이제 요리하는 기자 또 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예. 사람이 개를 물면 예. 뉴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 기자가 30년 이상 된 기자가 이제 요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부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예.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그게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국가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성과물들이 모아져서 또 책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취재 활동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마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주변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연장선상으로 네. 지금 뭐 TJB에서 뉴스보다 맛집이라는 프로도 네, 지금 2탄까지 네.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축제나 관광 분야에서도 유독 음식 분야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한 울만 판는 심정으로. 네.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일단 제가 음식을 좋아합니다. 먹고 평가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좀 약간 특성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즐기는 것만큼 경쟁력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뭐가 좋다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실증 나거나 이제 포기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분야가 넓다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음식의 종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을 끝이 것 없겠죠.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숫자 곱하기 1000 정도 음. 끝이 없죠. 요리는 창작이고 또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 새로운 변화를 계속 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뭐 매력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 분야는 저는 끝이 없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좀 궁금한 게 가장 잘하는 요리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예. 그 시기에 제철이죠. 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은 뭐 웬만하면 그냥 이제 후딱 해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전문가한테 김치찌개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이라는 비영리 단체 또 초대 이사장, 그러니까 창립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이후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벌써 201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횟수로 7년 됐네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고 또 그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음식문화진흥연구원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음식의 문화를 지역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렇게 뭐 설명하면 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관광과 축제 주로 관심 갖고 있지만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여행 잡지 중에 하나가 익스페디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여행을 가겠습니까라고 할 때 간다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 그럼 당신은 무엇을 보고 관광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음식 식도란이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3차 산업이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음식 자영업자들 식당이 현재 22,000개 정도 됩니다. 대전에만요? 네네네. 예. 관광도 음식을 보고 선택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3차 산업, 3차 서비스 분야에서 음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음식 분야는 뭐 여행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이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네. 한번 음식문화진흥연구원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군요. 배고픈 시절에 음식은 사실은 그냥 사는 생계적인 그렇죠. 이런 음식은 곧 목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음식이 하나의 산업으로 컨텐츠로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엄청난 확장력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됐군요. 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뭐 최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이어진 뭐 관광 활동, 네. 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유엔 세계 뭐 관광협회 이런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음식 목적은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고 즐기는 것, 또 그러다가 이제 보기도 하는 것.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을 몇 개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음식 관광의 개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뭐 푸드 투어리즘, 뭐 큐진 투어리즘, 게스트로미 또 그다음에 막
이 용어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어허, 해요. 예.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논문에서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서까지도 이제 음식을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로 또 경제가 돌아가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제가 지금 대전 살고 있지만 예. 지금 목포라든가 여수 또 강릉, 부산 이런 쪽에 가보면 음식 관광이 상당히 지역 경제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뭐 요인이랄까 그러한 뭐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런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TF팀을 조성해서 음식 관광을 되게 대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네요. 요즘도 뭐 코로나지만 교외로 이렇게 나갈 때 꼭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그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 사진이라든가 그렇죠. 뭐 먹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일찌감치 좀 주목하시고 관련된 단체 또 저서 또 관련된 방송 활동, 야 대단하시네요. 제가 15년 전에 그 음식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니까 예. 주변에 남자가 무슨 요리하느냐.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5년 전에도 앞으로 음식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뭐 제가 뭐 책을 읽어서 뭐 아니면 공부를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그냥 촉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TV 뭐 방송 이런 거 보면 국방 먹방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예, 뭐 모든 매체가 뭐 난리죠. 지금 이제 먹는 거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요즘 방송 내용 보면 집 이야기, 집 이야기. 네,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니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여수도 말씀하시고 목포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 대전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이런 또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요. 예. 또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예. 이런 사람들한테 대전에 가면 뭘 먹느냐 얘기하고 대전에 먹을 게 없다면서.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전에 먹을 게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데 텔링이 되지 않았다. 아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천 소스는 있는데. 그렇죠. 대전이 예. 이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고 예. 또 그리고 이제 팔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조리법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칼국수만 하더라도 예. 대전만큼 칼국수의 종류가 많은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 교수님 예. 칼국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엄청나게 많죠. 예, 맞네요. 팥칼국수도 그렇죠, 있고, 팥칼국수, 부추칼국수도 있고, 김치칼국수, 오징어칼국수 예. 등등, 예. 바지락칼국수 예, 뭐. 예.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여서 신선한 식재료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팔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다양한 조리법이 공존하고 있고 또 3차 산업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고 특히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대전에는 청년 셰프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 청년 셰프. 예, 보세요. 예. 우송대, 우송정보대, 배제대, 대덕대, 대전과기대, 그 다음에 예. 대전보건대. 대전에 6개 대학의 호텔 외식 관광 조리학과가 개설돼 있어요. 아하. 이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울산보다도 훨씬 많은 겁니다. 여기에서 1년에 배출되는 셰프들이 예. 1000명이 됩니다. 1년에요. 네, 1년에만. 이 친구들은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SNS 가동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 대전이 그러한 확실하게 음식으로 충분한 인적, 그다음에 물적, 그리고 지리, 사회, 문화적 여건이 갖춰져 있다. 어허. 그러니 대전을 키울 수 있는 것, 관광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지역 경제력이 됐든 간에 음식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네.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되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그건 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이 교수님은 아닙니다. 예. 이 교수님은 고민을 다른 교수님들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관광 분야에서 음식에 대한 중요도가 실제 관람객들, 방문객들한테도 조사를 해보면 큰데 코로나 시기 때는 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더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축제에서 가을에 지금 예정된 축제들을 지금 기본 계획을 짜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먹거리는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요. 이제 입을 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벗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죠.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 음식과 관련된 축제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1억 이상을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틀 이상 하는 축제의 수를 문체부 통계는 보통 900에서 1000개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특산물과 관련 축제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모든 축제가 네. 전면을 하다 보니까 음식 축제 역시 못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하는 것이 이제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 라이브 커머셜 뭐 이런 거 방송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먹고 사고 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집단 뭐 면역이 형성되는 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12월 달까지만 놓고 볼 때 음식 축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도 각 자치단체별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이제 소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사실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밀키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뭐 몇몇 좀 그 도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화천 산천어 축제도 그 낚시에 쓰일 산천어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네. 그걸 밀키트로 만들어서 좀 활용도를 높였던 그런 방법들을 좀 보긴 봤어요. 그래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재 밀키트를 활용하고 음식을 주재료 해서 워낙 그 시스템이 발달돼 있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배송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새벽에 뭐 음식을 배달해 뭐 무슨 또 뭐 이런 것들 또 무슨 배달하는 배 뭐 이런 것들을 도저히 자치단체에 따라갈 수 없다는 점. 의지는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걸 생산하는 또 유통시키는 지역민들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올 말까지는 어찌됐든 관광과 특히 축제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고 축제를 무조건 없애자 이렇게는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축제 관련돼 있는 강의를 나갈 때 뭐 관광 포괄적으로 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시간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백조처럼 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백조처럼. 네네. 지금 수면 위로는 축제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비대면 이런 형태로 제한적으로 하지만 축제는 살살 이 교수님도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사람들 모이게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향토성, 정체성, 뭐 도시 이미지를 뭐 브랜드를 높인다든가.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현재 백조처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대전의 축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저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음식 분야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역에 특히나 지역 축제 우리 대전 지역이 먼저 좀 축제가 좀 그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그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 이 교수님이 평가하신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뭐 문화관광축제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탈락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전 축제 그 평가위원인가 육성위원회를 하면서 3년 동안 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데이터인데요. 이것이 10개 축제, 효문화풀 축제부터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까지 이것이 3년 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봤어요. 3년간 분석을 하셨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하는 축제가 있고 평가해서 물론 이제 축제 육성위원들이 10명 정도가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상승하는 축제가 있고 아니면 하향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성 온천문화축제는 2019년 최우수 축제에서 계속 우수 축제로 하향 평가가 됐고요. 온천 축제. 그다음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마찬가지입니다.
하향하고 있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대전 국제 와인 페어하고 그다음에 개수선 맨발 축제는 상승하는 상승. 추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서구 힐링 페스티벌, 북한 전시회, 그다음에 대덕 뮤직 페스티벌, 예. 디크 페스티벌은 그냥 수평. 현상 유지.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예. 왜 하향하고 있는지. 중요하군요. 예, 제가 이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음식까지만 말씀드렸죠. 네. 예. 유성 온천 문화 축제, 온천 하면 뭐 일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수안보라든가 아산 도고라든가 다 이제 많이 이제 침체를 걷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본의 요칸을 갈 때 생각나는 것이 야외에서 온천 좋다 하지만 가이세키 정식이라는 거 있죠. 네.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음식. 유성 온천 문화 축제에 온천수에 삶을 달걀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얘기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계룡 스파텔 앞에 음식점들이 쭉 나열돼 있죠. 예. 온천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 아쉽지 않습니까? 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향 추세에 있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분자요리라고 하죠. 우리가 사이언스 푸드라고 하죠. 예. 음식에는 모두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고지하는, 이야기하는, 드러내놓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다는 점. 단지 그 축제가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는 그 음식만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음식은 축제에 있어서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러한 요인들은 축제장을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가 있고 쉽게 그 축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것조차도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욕구죠. 니즈는 계속 변화되고 있고 진화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매력물을 못 찾고 있는 거군요. 특히나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전의 유일한 음식 주제 컨텐츠 축제가 이제 칼국수 축제지 않습니까? 예, 중구에서 개최하는. 그렇죠. 네. 그거는 칼국수 축제는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칼국수 축제장에 가면 매년 가면 예. 10개에서 13개의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별로. 예. 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부추, 추어 또 뭐 어죽 칼국수 뭐 무슨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아내하고 둘이 갔단 말이에요 축제장에. 그러면 아내는 팥칼국수 좋아하고 저는 어죽 칼국수 좋아하는데 따로 먹습니까? 같이 먹죠. 같이 먹어야죠. 예.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죠. 자, 10,000원에 어죽 칼국수를 2개 시켜서 먹었어. 그러면 배부르면 다른 칼국수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것이 2,000원짜리 칼국수를 팔아라. 네네네. 그럼 10,000원이면 5종류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앉아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먹는 게 아니라 그 부스 앞에 스탠딩으로 쫙 놓고 조금씩 퍼서 올리면 자기들이 돈을 2,000원씩 내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회전초밥처럼요? 그렇죠. 그 부스에 찾아가서 먹고 또 예. 이동을 하고 그것이 축제 아닌가요? 그게 축제죠. 일반 음식점하고는 좀 차별화된 재미 요소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회전도 좀 빨리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수에 참여하시는 상인들에게 경제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만 조금 바꾸면 발상만 조금 바꾸면 훨씬 더 괜찮은 축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잘된 점도 있지만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네. 저도 뭐 축제 육성위원을 저도 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7년 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게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대전시의 그 정책 우선순위에서 축제 정책은 한참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제 이 교수님 왜 그 말씀 안 하시나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생각이죠. 시장이 거리에 있는 마켓이 아니라 메이어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3차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산업 비중이 3차 산업이 높은 마당에 과연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에 사람을 모으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사실은 축제의 산업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3차 산업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딱 우리가 오늘 축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축제가 살아야 관광이 살고 관광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런데 과연 그 현재 대전시에 있는 또 축제 정책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자 몇 명만 그렇지 그걸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축제 담당자들은 축제를 좀 취소하기를 내심 원하시더라고요.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개중에는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경우는 축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김제 지평선 축제, 예. 네 그분이 신형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백구면장이에요. 백구면장. 그리고 화천 산천어 축제 마찬가지죠. 그분이 7급 때부터 예. 4급 때까지 김제 지평선 축제만 했습니다. 그 부수에서 축제가 성공할수록 계속 승진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 승진이죠. 그러니까 그 부서를 가고 싶어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제 지평선 쌀이 CU죠. BGF 테일. 예. 거기에서 1년에 600억 정도 쌀을 구해갑니다. 그 편의점 도시락 만들려고요. 또 도시락. 김제 지평선 쌀을 구해. 한 사람의 열정이 김제 쌀을 브랜드화 시킬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화천 산천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산업이고 산업 발전은 도시를 바꾼다는 또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축제에 계신 분들 또 관광하시는 분들은 그 부서에서 1급 부서로 근무하고 싶은 선후부서로 만들어서 팍팍 승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좀 그런 중요한 영역임을 좀 인지하셔서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또 5개구 구청장님들도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UNWTO 세계 관광기구에서 1월 30일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관광 분야가 돌아가는 것을 2024년으로 이렇게 예측한 걸 이렇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2024년이 되어야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그 관광 산업의 어떤 그 총량으로 복귀가 될 것이다. 이 뉴스를 1월 30일자 그걸 저희는 이제 한 3월 25일인가 이때 이제 발표한 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야 되나. 정말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축제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온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대면 뭐 이런 거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관광이 아니고 여행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국토 상당히 넓잖아요. 알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개족산 맨발 황토길이죠. 거기에 3,000명을 풀어놔도 표도 안 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장태산 마찬가지고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우리 대전이 7개인가요? 8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100선에 2개 됐습니다. 2개 됐습니다. 이번에 이러니까 코로나 시기라.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올 초 재작년에 이제 그 관광공사 사업 비슷한 걸 하나 해봤는데 여백의 미라고. 그 여고등생산과 함께했다는 백제의 미각갱. 이름 좋네요. 네, 그래서 미각 역시 또 음식이 미각 음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고 동창생들의 과거의 추억. 그러니까 시간 여행 가다시피 하는 뭐 레트로 여행 비슷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기가 엄청 있었어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여백의 미. 그래서 백제권 또 백제는 왜 온유하고 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느낌. 또 맛있는 음식도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땅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백의 이 여고동창생을 여유론으로 바꿨어요. 여유로운 백제의 미각기행.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4인 이하로 예약. 4인 이하. 로비가 없는 곳에 숙박. 어허. 그러니까 이제 뭐 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숲체원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그리고 음식은 유지하고 또 음식당에 찾아가는 물론 이제 분산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 거고 렌트카를 제공을 하고 하면서. 네. 그런데 국내 여행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거를 포기한 거를 받아서 했는데 뭐 완판이라고 하죠. 완판. 완판이 되더라. 그러니까 분산형 플러스 매력형 그다음에 우리 리허설 할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여행 안심여행 컨텐츠면 가능하다. 국토는 넓다 분산시키자. 네. 얼마든지 시골에서도 논두렁에서도 밥상을 만들어서 예. 관광객들에게 수학 체험과 그다음에 또 뭐 시식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축제 개최가 되면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항상 축제 성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정량적인 게 이제 뭐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이 왔다. 항상 그렇게 발표를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또는 이 부분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언론에서 아니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씩 계속 개최할 때마다 온 축제에 과연 코로나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응 능력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서 이제 꽉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 24년까지 정상화되는 그 시기에 3년이라는 시기 때 한국 축제를 다시 한번 한국 정책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점검하고 아까 그 네. 오리 백조처럼 네. 발밑에서 계속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객 문화라든가 또 관광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이제 시장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배고픈 걸 좀 참다가 우리 보릿고개 수없이 넘겨봤잖아요. 좀 힘들어도 정말 참으시고 정말 그때 한번 땡겨봅시다. 또 제가 재미난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인천공항에 오고 가는 외국인들한테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됐을 때 이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의 74%가 한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이 굉장히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안전하고 또 여행을 하기에 편한 또 스마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저도 그 이제 그 관광 도시라고 해야 되나 대전 충남 지역 관광 도시 뭐 보령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쪽 그 기관장들을 만나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하냐 하고 막 상담해 오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 관광 정책, 여행 정책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보령시장을 만났는데 시푸드 어드벤처를 한번 해보세요. 5개 섬을 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관광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이제 코레를 타고 대전에 올 경우에 11명에서 12명에서 20명까지는 대형 버스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11명에서 6명 사이에는 뭐 승합차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뭐 안간힘을 쓰면서 쓰는 걸 지켜보면서 더욱더 아주 치어스를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가 위기면 틀림없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관광 정책이나 특히나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각과 마인드를 일깨우는 또 기회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3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어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예, 35분입니다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기자라는 본업과 또 그 외 음식이라든가 관광 축제라는 영역에서의 또 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금 꾸준히 해 오시면서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일들을 더 하고 싶은 영역도 있으실 테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테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예. 얘기를 합니까? 예.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크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삶 자체가 이게 카카오톡에 보면 왜 이렇게 그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프로필. 예, 예. 그걸 제가 보통 예전에는 뭐 보름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바꿨는 지금 현재 2년째 안 바꾼 용어가 있어요. 한 걸음도 여행처럼 인생은 축제처럼. 한 걸음도 여행처럼. 인생은 축제처럼. 네, 그렇게 살자.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하더라도 보는 사물이 다르고 네. 내가 족적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사물을 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거리에서 뭐 대중교통에서 항상 즐겁게 살면 인생도 축제처럼 신명나지 않겠나.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즐겁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 축제와 음식 그쪽으로 조금 더 특화가 된 것 같긴 해요. 이제 1년 전만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전에 더 겸손했어요. 더 겸손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제 개인적 역량을 더 확장해 나가고 또 능력도 키워 나가고 지역에 봉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라는 어떤 또 사회가 부여한 그 역할과 자격이지만 그걸 더 공적 가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후배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문화공장 함께했습니다. 이제 4월을 마감하고 있고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